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이제 목숨 걸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 한 10년 정도 돼서 죽어라 벌고 죽어라 아끼고 계속 넣은 거예요, 시드를. 배당금이 원래 지금 평균 한 월 250 정도 생각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슈드라고 분기별로 배당을 주거든요. 그래서 6월은 한 배당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.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매달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에 저는 약간 이제 아픈 분들 보고 이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트레이딩을 살짝 배워보긴 했었는데 이게 성향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. 배당 얘기하면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100년 모으면 되냐 막 그러는데 1년에 최소한 두세 번은 장이 꺾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보면은 기술주 우선이셨던 분들은 좀 많이 빠져요. 근데 배당주는 오를 때는 크게 안 오르지만 그때는 좀 버텨주거든요. 그러면은 좀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배당주나 커버드 콜이나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은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? 아, 이렇게 촬영날 또 이렇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. 하필 날이 좀 좋았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중에 월요일날 주차비 안 내도 되는 데 있거든요. 거기 같이 가시죠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강아지들 산책을 일찍 하길 잘했네요. 원래는 이거보다 더 일찍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촬영한다고 좀 애들 좀 닦고 꽃단장 해가지고 보통 그러면 하루 네. 일과 중에 주식에 쓰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? 요즘엔 제가 좀 리밸런싱을 해서 한 20분 정도 보는데 보통 10분 정도? 아, 하루에 그러면 한 10분, 20분 정도만 보는 거예요? 투자 공부를 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더 길었었는데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서 그럼 오히려 진짜 10분, 20분만 시간을 들여도 된다는 게 되게 강점이네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시드가 좀 많이 크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냥 배당금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더라고요. 배당 나올 때만 보고 안 열어보는 날도 많고 차익 거래를 하면 이제 뭐 올랐을 때 팔아야 되나 막 이럴 건데 배당은 특별히 리밸런싱을 할 때가 아니면 그냥 계속 쌓아가는 거라서 그게 되게 편해요. 그럼 이제 월요일날 주차비가 무료인 카페로 가는 건가요? 네네. 그러면 여기는 월요일 아니면 다른 날은 안 가시나요? 다른 날에는 이제 급하게 뭐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갈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글 쓰고 할 때 하도 자주 가서 그 주차하는 아저씨들 절 기억하시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, 화요일은 안 나오셔서 이제 주차비 안 내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내야 돼서 급할 때 아니면 잘 안 가요. 그럼 네. 현재는 그럼 자산 규모나 그 배당을 한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거예요? 제가 마지막으로 해봤던 게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은데 6억 6천 가까이 됐고요. 배당금이 원래 지금 평균 한 월 250 정도 생각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슈드라고 SCHD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배당을 주거든요. 그래서 6월은 한 배당이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. 작년까지만 해도 장이 되게 좋았었으니까 올해는 이제 저도 세금이랑 건보료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국장으로 좀 리밸런싱을 했거든요. 네. 그 국장이 어느 정도 해주는지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아, 요새 국장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네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뭐 차익으로 이렇게 막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국장도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로 많이 잡았거든요. 물론 이제 오르기까지 하면 더 좋지만 많이 오르지 않아도 배당은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세팅을 했고요. 듣기에는 되게 마음 편한 투자 네, 같은 네, 네. 느낌이 드는데 네, 오늘 그 맞아요. 노하우를 좀 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럼요. 근데 네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점 맞추고 고점 맞추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파민도 있고 막 장이 확 좋을 때 막 버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배당 투자는 매도를 거의 안 한다 그랬잖아요. 저는 네. 이제 미장에서는 슈드 그리고 한국장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이제 좀 옛날부터 모았었는데 이건 하나도 진짜 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짜릿한 도파민이라던가 뭐 남한테 보일 만큼 얼마 벌었어 하는 거는 좀 없어요. 이게 안정적인 대신. 그럼 되게 이게 성향에 따라 좀 노잼 투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노잼입니다. 하지만 안정적이게 좀 마음은 편안하다. 네네.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거나 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입원실에 누워가지고 막 매도 타이밍 맞추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일로 여행을 가든 아니면 나쁜 일로 뭐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매달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에 저는 약간 이제 아픈 분들 보고 이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작가님도 이제 나중에 노후에도 매도 안 하고 편하게 배당받는 거를 인출만 하면 되게. 인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아. 배당이 들어오면은 계좌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돈으로 그냥 빼는 것만 하면 되게
했는데 그 트레이딩을 살짝 배워보긴 했었는데 이게 성향이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. 새벽에 미국 시장 막 봐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.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찾으신 거네요. 네,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기가 없거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좀 시간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하고 회의하고 막 출장 다니는데 그 주식에 못 들여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럼 무슨 일이 터져도 매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위주로 하고 그리고 담아가는 종목도 저는 개별주는 거의 없거든요. ETF로만 담아서 혹시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전체 타격이 좀 덜 가게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작가님은 그러면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매수를 해본 거는 2003년이었고요. 이제 제가 이혼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크게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목숨 걸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 한 10년 정도 돼서 그 전에는 저도 개별주도 좀 하고 막 이랬었는데 10년 동안에는 좀 안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꿨어요.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? 그럼 그 10년 전에? 그때 한 5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5천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지나서 한 6억 정도로 네, 자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? 네. 근데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이 그걸 뭐 뻥튀기를 한 게 아니고 죽어라 벌고 죽어라 아끼고 계속 넣은 거예요, 시들을. 그게 배당주는 연간 성장률이 뭐 5% 이상만 돼도 솔직히 그냥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차익으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면 힘들고 그냥 계속 벌어서 넣는 수밖에 없는 거. 주식으로 불렸다기보다는 아끼고 아껴서 네. 어. 아껴서 막 부수입 만들어가지고 벌러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 시드 5천 있었던 게 저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 제가 좀 해외 많이 좀 오가면서 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저축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금을 어릴 때 좀 사놨었어요. 그래서 차익으로 많이 번 거는 1번이 금이었고요. 그리고 2번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랬던 거 모아둔 거를 좀 달러로 많이 바꿔놨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 IMF 터진 직후여가지고 그때 막 1,600원까지 갔잖아요, 환율이. 네. 그전에 막 900원 막 이러다가 그래서 2배가 넘어가니까 학비를 못 내고 졸업을 못 하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. 그걸 겪어보니까 원화로만 갖고 있다가는 내 자산이 진짜 갉아먹힐 수 있겠다 싶어서 달러도 좀 차익을 많이 봤어요. 환율이 오르면 배당을 받아도 원화로 받으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. 직투를 같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직투에서 들어오는 건 웬만하면은 이제 사전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재투자로 쓰려고는 하는데 이제 급하면은 그거 그냥 달러를 원화로 바꿔도 되니까 약간 양쪽으로 배분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면 한국 경기가 안 좋으면은 원화 대비해서 달러는 좀 올라가거든요. 평가 금액으로는 조금 방어가 되더라고요. 작가님은 그러면은 지금 비중 같은 게 좀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비중이 제가 열흘 전에 계산해 봤을 때 거의 4분의 1씩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달러를 생존 벙커식으로 주식에 안 넣고 따로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이제 배당 투자자니까 주식을 팔아버리면 제가 나중에 노후에 받아야 될 현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네. 주식을 절대 안 팔려고 한 최소 6개월에서 2년치 생활비를 만들어 놓자 이래서 이거는 달러로 계속 운용을 해서 그게 한 20% 되나? 4분의 1 정도 되고 30% 정도는 이제 정통 배당 종목들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커버드콜을 요즘에 한 20%까지는 안 되려나? 성장 쪽이 한 17% 되려나? 20% 좀 안 되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분의 1씩 정도. 네. 여기서 성장이라 하면 S&P 500 이런 것들인가요? 네. 제가 장기로 모아온 건 S&P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나스닥 쪽이랑 기술주 쪽도 조금 담고 있어요. 배당주는 아까 말씀하신 슈드랑 뭐 플러스 고배당주, 뭐 리츠도 이런 거 좀 갖고 있고요. 그게 한 30% 조금 넘을 거예요. 그게 제일 많군요. 네. 그럼 작가님은 10년 전에 엄청 아끼고 아껴서 자금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아끼셨길래? 이거 얘기하면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또 애기 엄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망했다 했을 때 제가 힘든 것도 너무 끔찍하지만 아이의 어떤 현재를 뺏었다는 그 미안함? 아이가 누리고 있던 생활들이 다 망가졌다는 그게 너무 미안했거든요. 그전에는 막 50층짜리 주상복합에 살다가 모든 생활이 다 이제 줄여야 돼서 제 몫으로는 진짜 한 달에 한 5만 원도 못 썼던 것 같아요.
한 달에 5만 원을 못 네. 쓰셨다고요?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? 남들이 말하는 그 뭐 소소한 행복 있잖아요. 그거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 마시는 거고, 친구도 진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고, 그리고 진짜 뭐 미용실 가는 것도 몇 달에 한 번?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요즘 젊은 분들 안 그러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막 백화점 브랜드 좋아했었거든요. 뭐 네. 랑콤, 뭐 시쉐이도, 비싼 애들 라프렐 이런 거. 근데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다이소 제품 좋더라고요. 다이소 화장품 쓰고,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현금은 다 시드로 밀어넣었어요. 그때 급여의 한 몇 프로 정도를? 생존하는 거 빼고는 다 넣은 거고요. 근데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, 저는 중소기업에 있었거든요. 어릴 때 20대는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복인지 몰랐어요. 제가 별로 일을 아주 잘하지 못해도 월급이 나오는 게 복인지 모르다가 스타트업에 있었더니, 회사가 좀 단단하신 분들은 회사 운명을 내가 걱정하진 않잖아요. 근데 네. 저는 계약 하나 한다 그러면 미팅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내년에 이 회사 살아있을까? 막 이런, 내가 대표도 아닌데 이걸 왜 걱정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, 이 회사에서 내년에 나한테 이 월급을 줄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네. 이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되게 컸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다른 부수입 버는 일도 막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다 갈아 넣었어요, 진짜. 그거를 몇 년간 하신 거예요? 전 한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. 그럼 그 아끼는 과정에서 좀 제일 힘들었거나 좀 서러웠던 그런 아낌이 있었나요? 제일 힘들었던 거는,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, 원래는.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친구들 모임 있다 그러면 어디든 안 빠지는 애 있잖아요. 다 껴있고 다 부르고 막 이런 쪽이었는데, 이제 돈을 안 써야 되니까 모임이고 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단톡 이런 방이 하나도 없어요. 인간관계가 이제 많이 끊어지고, 그리고 그 전에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비슷한 아기 또래에 있는 엄마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랬었는데,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월급 받아오는 집은 계속 쓰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. 저희 그 시청자분들을 보면 이제 직장인이신데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께 좀 이런 아낄 수 있는 좀 노하우 같은 거나 아니면 조언이 있을까요? 좋은 좀 큰 회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아무래도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. 분위기를 좀 안 따라갈 수도 없고, 다 여행 다니는데 나만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, 그런 게 있을 건데,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내 노후에 월 생활비 단 10만 원 줄 사람 없거든요.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. 지금은 이제 속하에 있는 회사라는 사회가 엄청 큰 나의 단체고, 그 사람들의 말이 또 되게 크게 좌우되고 하는데,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연락할 사람 거의 없다는 거. 그게 약간 바닥을 치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도착했네요. 네.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드디어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그 다른 출연자분들 보면서 전 진짜 보여드릴 게 없다 생각했던 게, 투자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이랑 막 모니터에 막 그쵸. 차트 펴놓고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여기 그 앱을 깔지도 않았거든요. 저는 그냥 배당주 모아가는 걸 주로 하니까 아예 여기 없고, 차트 가끔 분석할 때는 뭐 인베스팅닷컴 이런 그냥 사이트 보고요. 증권 앱을 아예 안 깔아놨어요. 노트북은 보통 어떨 때 보면? 제가 지금 첫 번째 책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. 지금 7월 15일 출간일로 나오는데, 되게 감사하게도 첫 번째 책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책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. 책 쓸 때 이제 주로 노트북으로 하고요. 그럼 저희가 5초간 제가 홍보할 기회를. 첫 번째 책이 6억으로 시작한 세미파이어라고, 이제 대부분 파이어를 하신 분들은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수입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데, 아주 평범한 중소기업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저의 그 스토리, 약간 서사적인 이야기를 썼어요. 그럼 오늘 노트북은 책 쓰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? 네네네. 강아지들 있으면은 같이 있는 건 너무 좋거든요. 심심할 틈이 없고 계속 뭔가 물어오고 뭐 뜯고. 근데 이제 집중해서 일하려면 조금 쉽지 않아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 쓰고 하면 저도 좀 환기되고,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좀 크게 다른 거는, 주식도 특히 잘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거의 안 놔두시거든요. 전 현금 비중이 거의 한 많을 때는 20% 넘게 있고, 매수를 좀 하는 기간에 현금을 좀 쓴다고 해도 최소한 10에서 13%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처음엔 배당이 좀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. 그 언제쯤부터는 그래도 좀 배당이 이제 좀 쌓이는구나 느껴지는? 저는 한 3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.
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론을 막 공부를 하잖아요. 그리고 네. 저는 이제 외국 케이스를 봤다 그랬으니까 남의 얘기는 되게 쉬워 보이고 하는데 월급에서 이거를 다 배당주를 산다는 것도 솔직히 처음엔 되게 모험인 것 같은 거예요. 슈드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제 한번 슈드가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. 네. 그전에는 한 주에 80불 정도였는데 지금 3개로 나눠서 지금 올라가지고 하나에 30불 정도 좀 넘거든요. 근데 하나 사봤자 그 분기 배당이 나오는데 10,000원이 안 되는 게 뭐야. 뭐 1,000원 되고 이러는데 진짜 내 생활비를 감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러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식하는 분들 중에 배당주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요. 커뮤니티 같은 거 봐도 대부분 이제 개별주 차익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배당 얘기하면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100년 모으면 되냐 막 그러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윤곽이 보였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은 네. 제가 그전에 달러로 많이 운용을 했다 그랬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조금 빼서 주식 쪽으로 좀 옮기고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좀 윤곽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모으실 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나 이런 거는 매일 포기하고 싶었죠. 아, 제가 저 차는 남자친구 차라고 빌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제가 그전에 소형차를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원래 차를 안 사죠 절대로. 근데 강아지나 뭐 애가 아플 때도 병원에는 가야지 해서 소형차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슈드 산다고 차를 팔았거든요. 중고로 팔고 차 파는 값을 다 넣었어요 슈드에. 아. 그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슈드가 한 주가 1%도 안 올랐을걸요. 그래서 너 차 없어지고 그대로. 주가는 하나도 안 오르니까 그래서 진짜 허무하고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 초부터 좀 올랐어요 슈드가. 그래서 그냥 장기로 그냥 가져가면 좋겠다. 그러면 10년 전에 5천만 원으로 네. 이제 시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만 했어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하는 일이 안정적이었으면 나스닥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스타트업에 이제 아는 분이 창업을 하시면서 저희 파운딩 멤버로 같이 했던 거다 보니까 법인 설립하고 이제 해외 법인 만드는데 그 나라 금감원에 얘기해서 막 회사 설립하는 서류 만드는 것부터 했었거든요. 이게 되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. 1년 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1년 후에도 이 직원들 월급도 받고 나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유지가 될지 좀 불안해서 탄탄한 중견기업이었거나 뭐 대기업을 다녔으면 나스닥을 했을 것 같아요. 요즘은 제가 나스닥을 조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 스페이스X도 시초가에는 못 들어갔지만 공모하고 나서 이제 그 스페이스X도 좀 매수를 했고 레버리지 상품도 조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시드 5천밖에 없을 때는 여기서 1,000만 원을 잃으면 이제 제 인생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1,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도 제가 버틸 수 있으니까 진짜 만약에 뭐 배당이 뭐 월 250, 300을 받으면 3개월만 버텨도 그 마이너스 금액이 배당으로 메꿔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초반에 내가 만약에 5천 있는데 1,000을 잃었다? 그러면은 저는 투자를 더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정적인 게 필요하신 분들은 배당주가 네. 좀 잘 맞겠네요. 1년에 최소한 2-3번은 장이 꺾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보면은 기술주 우선이셨던 분들은 좀 많이 빠져요. 근데 배당주는 오를 때는 크게 안 오르지만 그때는 좀 버텨주거든요. 6월 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술주 몇 개 샀던 거는 좀 마이너스로 평가가 나오는데 배당주가 잘 버텨주니까 전체 평가 금액은 계속 플러스거든요. 이게 근데 전부 다 파란색이 되면 솔직히 심리적으로 좀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지금 같은 불장에도 네. 저 주변에 보면 처음에 조금씩 들어가다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고 아 맞아요. 이렇게 불장에도 돈 버는 사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또 배당주가 어떻게 보면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네. 것 같아서. 네,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도 예전에는 배당 컷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이래가지고 배당 컷이 어떤 거예요? 갑자기 배당 안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주주가 뭔가 뭐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깎거나 아니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전에는 이제 한국 기업도 배당보다는 좀 성장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갑자기 안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한국 쪽은 금융주라던가 웬만하면 배당 컷 안 하는 쪽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배당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중간에 안 주면 안 되잖아요. 네, 제가 세미파이어 할 거면은 이거는 내가 취미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내 생활비가 되어줘야 되는데 배당 컷 했어? 이번 달 관리비 못 내 이러면은 진짜 곤란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은 이제 25년 이상, 50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안 깎고 계속 배당을 올려준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 ETF들도 있어요.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좀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배당주들 좀 뭐 슈드도 있고 제피큐도 있고 여러 가지 네,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
주실 수 있을까요? 뭐 배당 종목을 요즘 제일 크게 나눠지는 게 정통 배당주들을 갖고 있는 그 배당 ETF들이 있고요. 그다음 커버드 콜이 있거든요. 올해 지금 되게 검색어가 이제 커버드 콜에 되게 집중이 되고 있더라고요.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분배금을 이제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원래 주가에서 좀 희생을 할 수가 있다.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안 따라갈 수 있다. 본주만큼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이제 그 3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그러죠.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저는 배당 투자를 하시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. 커버드 콜이 뭔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커버드 콜을 쉽게 말해서 배당주 본주에다가 파생 상품을 더한 형태예요.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금으로 지급은 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준 배당은 아니거든요. 올라갈 거라는 걸 이제 담보로 해서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국내형 같은 경우에 국내 상품은 원래 개별주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든요. 근데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줘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잖아요. 근데 네. 그게 아니고 이 옵션 프리미엄이 많아서 주는 부분에서는 세금이 없거든요.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종목 중에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이걸 좀 많이 담았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세금 효과를 크게 봤던 게 뭐냐면 제가 6월에 여기서 한 130만 원 넘게 받았어요. 근데 네. 이 중에 세금 낸 게 0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 건보료가 높아진다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. 근데 네. 이런 종목을 많이 넣으면 130만 원을 받아도 이거 내 세금 건보료 높아지는 건 0이에요. 0. 근데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줄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때는 이제 배당 비율이 좀 높아지니까 그때는 0원이 아니고 조금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미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자체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주식 자체도 올라갔어요. 주가도 좀 한 30% 정도 지금 수익이거든요. 주가도 수익으로 되어 있고 받는 분배금도 실제 정통 배당주에서 나오는 건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기업에서 주는 거니까. 근데 이거는 파생 상품을 굴려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다 보니까 배당처럼 주는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이 세금 나오는 걸 보시면 이게 이런 형태의 그 커버드 콜이 보통 배당금 주는 게 몰려있는 시즌이 있거든요. 벚꽃 배당이라던가 4, 5월 이럴 때 몰려있어요. 네. 그때 보면은 세금이 조금 나와요. 그때는 기업에서 주는 걸 먼저 주게 이렇게 법이 돼 있거든요. 근데 네. 하반기로 갈수록 전부 다 그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대부분이라서 뒤에 세금이 거의 제로거든요. 그래서 저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미국 나스닥 쪽에 그 성장주를 많이 사셨는데 이게 차익이 엄청나진 거예요. 네. 한 39억 되셨어요 지금. 팔아서 세금이 엄청나고 판 이후에 이걸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앞으로 좀 세금을 덜 낼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으로 좀 바꾸셨거든요. 한 1억 5천 정도를 바꾸셨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 한 종목에 막 2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세금이 제로인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기술주 갖고 계셨으면 똑같이 한 10% 올랐다 그러면 양도세만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.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될 거를 옮겼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 계속 세금 없이 받는 구조가 돼요. 근데 이것만 갖고 계시면 시장이 오를 때 그만큼 못 오르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또 떨어질 때는 또 분배금도 좀 깎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이것만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정통 배당 종목이랑 커버드콜이 지금 거의 한 6대4 정도? 네, 왜냐면 커버드콜에서 받는 분배금 제가 높여도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뭐 월 300이 돼도 건보료가 추가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되게 좋아요. 아 그러면 네. 정통 배당주는 네. 어느 정도 세금을 생각해서 네. 어느 정도까지는 네, 넣는 맞아요. 거고 네. 더 많이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커버드콜 네, 같은 네. 데로 이제 가는 게 맞다. 제가 작년에 금융소득이 한 1,900만 원 정도 된 것 같거든요. 음. 그냥 배당 받는 것도 있고 제가 달러 따로 운용한다 그랬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만기될 때마다 이제 그 수익도 다 잡히거든요.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아직 소득도 아닌데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그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건보료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. 네. 이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 이럴 거면은 2,000을 확 넘겨서 많이 받으면 내가 좀 덜 억울한데 2,100인데 건보료 확 올라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네. 고민을 하다가 이런 커버드콜 종목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올 초부터 이제 리밸런싱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저는 코스피가 지금에서 더 오르지 못해도 횡보 정도만 해도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면 주가는 많이 안 올라도 일단 분배금을 내가 세금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여력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좀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배당주나 커버드콜이나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은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?
제가 그 공통 배당 종목은 슈드랑 플러스 고배당주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았었다가 제가 한 번 판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월배당도 아니었었고 이제 월배당으로 바뀐 게 한 2년 됐나? 와, 그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평가손해도 꽤 좋았을 건데 근데 느끼는 게 무조건 오래 모으셔야 돼요.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추천을 드리면 최근 1개월간은 주가가 마이너스거든요. 왜냐면 모든 돈이 반도체로 갔잖아요. 근데 사실은 모아갈 때 마이너스일 때 모으셔야 되거든요.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사면 지금 삼전이랑 SK하이닉스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. 모아가는 과정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사실 마이너스일 때 좀 모아두시면 다른 성장주가 좀 못 갈 때 아니면 떨어질 때 이런 좀 안정적인 주식들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그 고배당 ETF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졌거든요. 근데 출시된 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한 3년, 5년씩 되는 데이터를 가진 게 많지가 않아요. 3년, 5년을 봤을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슈드보다 성적이 좋았거든요. 주가도 더 많이 올랐고 매년 주는 배당 성장률이 슈드가 원래 연 10%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최근 몇 년간은 그 정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15%는 올랐어요, 매년.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 싶어서 플러스 고배당주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? 아, 제가 보여드릴게요. 플러스 고배당주는 좋은 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주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완해서 사시기에 좋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들어있는 종목을 보통 ETF 많이 사시니까 그거랑 요거를 같이 사시면 이쪽이 주가가 빠질 때도 얘네는 별로 안 빠지거든요. 플러스 고배당주 보여드리면 이렇게 증권 쪽 NH투자증권, 우리금융지주, DB손해보험, 기아도 이게 사실 배당률 잘 주기 때문에 배당 종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. 네. 삼성카드, 삼성증권 다 이런 이제 배당 잘 주는 종류로 들어있어요. 하나금융지주. 그리고 금융지주들이 최근에 좀 수혜받는 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 비율이 요즘 나오는 이제 ETF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집중해서 많이 넣은 게 많거든요. 네. 두 가지 합해서 막 40% 이상 되는 ETF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양쪽을 같이 가져가시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건 이제 배당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? 아, 배당이 왜냐면 이게 사셨던 가격 대비해서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부터 모았기 때문에 배당률이 좋고요. 최근 1년을 보면 3.9%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4.5%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1년마다인가요? 이거 매달 나와요. 아, 매달 3.9% 정도 되는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했을 때 아, 연간 네, 3.9%. 연간 3.9%인데 이제 나오는 게 예전에는 월별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. 분기별이었는데 이게 바꿔가지고 이제 매달 나오고 있어요. 보통 배당 나오면 생활비로 쓰시는 건가요?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세미파이어 해가지고 기본 생활비는 원래는 이제 이 배당금으로 충당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 쓰게 되면서 계약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세금 환급 같은 거 저는 이제 엄청 열심히 또 찾아서 그런 거 신청을 해서 세금 환급 받고 이렇게 좀 현금 흐름이 많은 달에는 분배금을 거의 안 쓸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전부 다 재투자를 하고 아닌 날 달에는 좀 생활비로 좀 쓰고 근데 장기로 이걸 하시려면 사실 재투자 하시는 걸 안 하시는 거랑 2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2배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노후에 좀 풍족하려면 지금 좀 덜 쓰고 가끔 보면 이렇게 네. 배당 받았다고 한턱 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좀 인내심의 싸움인 게 주가도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안 오르는데 내가 이 조금 받는 배당도 못 써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최소 5년만 좀 버티셔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넣는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대기업 다니신다 막 이러면 솔직히 출퇴근데 통근버스 타시고 그 구내식당에서 다 식사하시고 안 써도 생활이 되잖아요. 주말에 몇 번 출근하시면 수당 이런 거를 좀 용돈을 쓰시고 월급 받는 걸 거의 다 넣는다고 하면은 거의 5년이면 엄청 시드도 늘리고 그리고 받는 배당금도 꽤 늘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보고 계신 분 중에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. 연령대별이나 아니면 네. 금액대별로 뭐 이렇게 좀 네.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만약에 앞으로 20년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상황이고 이제 막 30대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 커버드콜은 지금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커버드콜 한 10%만 하고 나머지 뭐 성장 배당 반반 정도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래도 좀 씨들을 빨리 뻥튀기 하고 싶다고 하면 성장형을 좀 더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40대 되셔서 한 10년 안에는 은퇴를 할 것 같다. 그때쯤에는 커버드콜도 한 30-40% 정도로 높이셔도 될 것 같고요. 아, 많이 올라가네요. 네, 왜냐면
커버드콜을 좀 높여놓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좀 든든하거든요. 그리고 음. 뭔 일 있으면 내가 거기서 받는 분배금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높이시고, 나머지를 뭐 정통 배당이랑 성장을 한 반반 하셔도 될 것 같고, 이제 금방 은퇴를 할 거다 아니면 은퇴를 좀 하신 분들의 경우는 특히 좀 CD를 모아놓으셨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는 분들 보면 2억 퇴직금 받는다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경우는 2억을 한 방에 몰빵으로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해서 일부는 좀 이렇게 달러같이 현금을 운용을 하시면서 나눠서 사시면서 이때는 좀 커버드콜을 높이시는 게 세금 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해요. 왜냐면 예전에 월급 받으실 때 직장인이었을 때는 월급에서 건보료랑 내는데, 특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집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게 다 잡히거든요. 네.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세금을 피하면서 분배금 받는 커버드콜을 그때는 뭐 한 70% 이상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세금도 엄청 중요하네요. 제 구독자님 그 30억 이상 이렇게 버신 분은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없었는데, 그런 분들은 계산해 보면은 한 10억 정도만 매도를 해도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22%잖아요. 네. 2억 2천을 내셔야 돼요, 세금. 그거를 매도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걸 미리 생각을 하셨다면 30억 되기 전에 이렇게 한 막 5억, 10억일 때부터 조금 조금씩. 이렇게 나눠서 하셨으면 세금 훨씬 덜 내셨을 것 같아요. 아.